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까지 레뷰랑 한싹 청약 꼭 하셔야 되고요. 저는 청약했습니다. 균등으로 12씩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것도 내일부터 하는데 꼭 해야 되는데 이게 경쟁률이 조금 낮게 나와서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왜 청약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영상 쭉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밀레서재 제가 한 주 청약을 엊그제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균등 한 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밀리에서재 저는 직접 이거 구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주식이고 그래서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받아서 바로 뭐 수익을 낼 생각입니다. 이거를 뭐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고요. 그냥 바로 상장을 해서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레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가 어떤 기업인가? 저는 레뷰도 잘 알거든요. 제가 왜 잘 아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블로그 체험단 있잖아요. 이거 레뷰에서 하거든요. 레뷰가 가장 큰 기업이에요. 블로그 체험단이나 인스타 마케팅 이런 거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간사는 삼성증권이고 공모가는 15,000원 그리고 청약일은 오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뷰가 어떤 기업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고요. 그러니까 광고 기업이에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MZ들만 이거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40, 50대 여러분들 그 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광고에 광고. 네, 인터넷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이라고 해서 우리 뭐 유튜브, 그다음에 뭐 네이버 아시죠? 다 아시죠? 네이버, 페이스북 뭐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거 광고하는 이런 대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빠르게 되시죠? 이 대행사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네이버 체험단이라고 해서 체험단이 뭐냐면 그 맛집 같은 데 가서 맛집을 무료로 체험하고 그걸 글을 써주는 거예요. 광고 글을. 그런 거를 관리하는 업체가 레뷰인데 그 업체 중에서 진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회원수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체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데가 이 회사거든요. 거의 뭐 압도적인 점유율로 지금 레뷰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고나 이런 시장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 누가 좋아한다더라 하면은 뭐 서로 사고 싶잖아요. 존버가 좋아한다고 하면은 사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뭐 인플루언서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다 사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국내 시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레뷰가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체험단이나 인스타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틱톡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걸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 광고를 하는 겁니다. 대행을 해서 이 클라이언트들 있잖아요. 광고 해달라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받아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 해줘라 이렇게 하는 지금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기업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뷰에 지금 점유율을 보면은 다른 뭐 강남 맛집이나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체험단에 비해서 광고회사 비해서 지금 레뷰가 66%로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뷰는 거의 독보적으로 1위 플랫폼 광고 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청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 시장이 이제는 뭐 케이블 TV나 이런 TV에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틱톡 이런 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MZ세대들이 그쪽으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광고 대행사 중에서 레뷰가 더 많이 뜰 수밖에 없다. 기존 예전 뭐 광고 대행사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그 기업들 있잖아요. 그 뭐 뉴스 광고나 아니면은 TV 광고 이런 거 주로 해줬던 그런 업체들은 점점 쇠퇴하고 레뷰가 이제는 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 무슨 기획 무슨 광고 무슨 코퍼레이션 뭐 이런 데는 다 지고 있고 레뷰가 더 많이 뜰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청약을 신청했고요. 레뷰 보니까 경쟁률을 지금까지 보니까 점심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경쟁률이 한 2주 그러니까 균등을 청약하면 한 2주 정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정도 지금까지 경쟁률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설명해드리자면 삼성증권이고 배정 물량은 28만 주고요. 그 다음에 청약 수수료는 2,000원 그 다음에 청약일은 오늘까지 20일 수요일까지 그 다음에 예정 상장일은 10월 5일 그 다음에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75,000원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이 좋게 나왔습니다. 643대 1이고 지금 21% 정도 의무화가 비율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공모가는 15,000원 그리고 공모 밴드는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모 유통 물량은 218만 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싹인데 한싹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청약을 하나 했거든요. 지금 경쟁률 보니까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청약하시고요. 주관사는 KB증권이고 공모가는 12,500원, 그리고 청약일은 20일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그냥 설명은 잘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투자하는 분야랑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설명은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인공지능, 자동화, 사물 인터넷 이런 거에 사이버 보안 있잖아요. 보안을 해주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클라우드 이런 보안이나 이런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뭐 어떤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데이터를 다 이런 인공 클라우드 USB나 이런 데가 아니라 USB 저장 장치가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로 다 이제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 자동화가 되면은 다 이 클라우드에서 꺼내 써야 됩니다. 이 인공지능 움직이는 로봇이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들도 다 클라우드나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클라우드 들어갔다가 다 무형의 인터넷 이런 저장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형의 인터넷 저장소로 들어가면은 뭐가 중요하다? 결국은 보안이 중요하죠. 뚫리지 않아야 되죠. 해킹이 안 돼야 되는데 이 보안을 철저하게 해주는 업체가 한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터넷 보안이나 전자 보안 이런 거는 더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아까 클라우드나 AI 서비스나 아니면 로봇들이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자율주행하면서 자동차들이나 전기차들이 자율주행하면서 이런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통신에서도 다 보안이 돼야 사고가 안 나고 해킹이 당하면 뭐 재산이나 이런 걸 잃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관사는 KB증권이고 18만 7,500 주고요. 그 다음에 청약 수수료는 1,500원. 저도 한 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지금 경쟁률 보니까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예정 상장일은 10월 4일, 그 다음에 최소 청약 금액은 55,000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수요 예측은 840대 1로 괜찮게 지금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12,500원 이렇게 볼 수 있고 유통 물량은 148만 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청약 해볼만 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청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산 로보틱스죠. 두산 로보틱스는 뭐 이미 유명하잖아요. 두산 그룹에 있는 로보틱스 회사인데, 주관사는 KB증권이 아니고요. 여러 주관사가 다 있습니다. 주관사 여러 개 증권사가 있고요. 공모가는 26,000원, 그리고 청약일은 제가 이거 잘못 썼습니다. 청약일은 21일부터 2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는데 21일부터 22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21일부터 2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청약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경쟁률을 봤는데 좋게 안 나왔는데 그래도 무조건 청약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기업이냐면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렵게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로봇 손 있잖아요. 로봇 손이 로봇 팔이라고 해야 되나? 팔?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로봇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테슬라 뭐 기가 상하이에서도 이렇게 로봇 작업해주는 로봇들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자동차 조립할 때 도와주는 로봇들, 이런 걸 만드는 회사고요. 아니면은 뭐 로봇이 요리를 하거나 하면은 그냥 협동 로봇, 그냥 손으로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기름을 튀겼다가 이쪽으로 가져가고 다시 또 뭐 이렇게 치킨을 튀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로봇을 손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고정해두고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로봇의 이런 산업은 앞으로 더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인구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노동 지배학적인 산업에서 이제는 AI,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걸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로봇 산업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도 이런 테슬라 봇이라고 해서 아예 자기가 생각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AI형 로봇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봇도 로봇 시장이 커지는데 일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오히려 더 많이 공장에서 쓰이면서 더 부가 창출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부가 창출한 다음에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형 이런 로봇이 아마 나올 겁니다. 테슬라에서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지금 샤오미라고 해서 샤오미 업체가 테슬라봇처럼 이렇게 샤오미 로봇도 만든다고 하는데, AI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중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이런 로봇 산업에 계속 뛰어들고 있고, 테슬라나 샤오미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같이 편입해서 두산 로보틱스도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중국의 이런 로봇 기술이 왜 계속 좋냐면 이 로봇 청소기만 봐도 저도 로봇 청소기 쓰고 있는데 진짜 이 자율주행하면서 뛰어나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판단을 해서 청소를 하고 물론 이게 별거 아닌 기술이라고 하지만 중국만큼 싸게 만드는 업체가 없어요. 싸고 좋게 만드는 업체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자동으로 자율주행하면서 움직이면서 뭐 일하는 로봇이 나중에 만들어지겠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그래서 이 시장은 로봇 청소기도 있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가 얘기하는 협동 로봇도 있고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협동 로봇이 커지면은 우리의 일을 뭐 가사를 도와주겠죠. 이 로봇 팔이라고 하죠. 이런 게 가사 일을 도와주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뭐라고 해야죠. 로봇 청소기에 이제 팔이 달린다고 하면은 이제 알아서 또 이제 그 쓰레기들 주워서 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같은 거 짐 같은 것도 옮기고 그다음에 뭐 정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옷 같은 것도 이 손으로 개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 회사들이 협동을 해서 말 그대로 서로 협동을 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런 좋은 로봇들을 만들어내면은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경쟁률이 뭐 200대 1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200 몇 대 1. 그래서 지금 뭐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모가 다 거의 다 상단을 썼다는 거. 26,000원 이하는 안 썼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6,000원 지금 공모가죠. 공모가보다는 확실히 오를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청약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무 보유 허각 비중이 이게 높습니다. 51.6%로 의무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참 청약할 만한 이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저는 청약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청약일은 21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예정 상장일은 10월 5일 그리고 최소 청약 금액이 10주인데 이게 중요한 게 10주이긴 하지만 10주 되는 데 있고 20주 되는 데 있거든요. 증권사별로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된다. 뭐 미래는 10주인데 한국투자는 20주고 그 다음에 뭐 10주 뭐 NH나 KB는 10주이고 그 다음에 키움은 20주 그 다음에 신영은 10주 하나는 20주 뭐 이렇게 증권사별로 이거 분석해서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 수요 예측이 272대 1인데 의무확약 보유 비중이 51.6%로 괜찮게 나와서 이거는 무조건 청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공모가는 26,000원 그래서 공모 밴드는 21,000원에서 26,000원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공모 유통 물량은 1,600만 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청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권사별로 미래는 지금 수수료가 2,000원이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균등 물량을 보면은 미래나 한국투자 이 둘 중에 해야 되는데 혹시 미래에셋 계좌 있으면 미래에서 하는 게 10주만 할 수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수수료가 싫다 하면은 키움증권 있으면은 키움증권으로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이거는 충분히 대여급 IPO이기 때문에 저는 청약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이거든요. 3조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가는데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 1조 몇천억 원일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50% 이상은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0% 이상은 상장을 하면은 상승을 할 것 같다. 26,000원에서. 그래서 저는 뭐 가족 계좌 있으면은 이걸 동원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